미나상 konnichiwa. JLPT N3 보장반 문자어휘 파트의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모든 강의, 문법, 문자어휘, 독해, 청해를 듣기 전에 반드시 OT, 인트로 파트에서 어떻게 문자어휘 파트, 각각의 파트를 대비할 것인가를 반드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본 강의는 딱 걸려서랑 교재를 바탕으로서 강의를 하는데, 딱 걸려서의 교재를 보시면, N3 유제를 보시면 문자어휘 파트가 총 20일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20일 분량 중에서 본 강의는 8일차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일차부터 여러분들이 20일차까지는 1일차부터 8일차까지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9일차부터 20일차까지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N3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N3 학습자들이 한자 능력이 부족하다는 전제 하에서 여러분들에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N2와 N3에 대한 구시험에서, 옛날 시험에서 JLPT N2와 JLPT 3급, 2급과 3급의 차이는 명확했지만 지금은 문자어휘 파트만큼은 N2와 N3의 명확한 기준이 아직까지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문자어휘 파트에서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겠지만 이러한 것은 문법과 독해, 청해를 더 잘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어렵지만은 차분하게 따라와 주시면 본 강의가 끝났을 때 여러분들이 문자어휘 파트에서만큼은 정말 만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자신감이 생길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강의는 파트 1과 파트 2. 이제 파트 1은 한자 읽기가 54페이지가 되겠고 한자 쓰기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자 읽기 문제는 8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한자 쓰기 문제는 6문제가 출제가 되겠습니다. 이 14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것인데 이 한자 읽기 8문제와 한자 쓰기 6문제 총 14문제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문법과 독해, 청해를 잘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파트에 대한 공부를 철두철미하게 해 두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N2나 N1 같은 경우에는 학습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한자 능력을 갖고 계시지만은 N3에서는 조금의 한자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한자 능력을 업시키고 한자의 음독에 대해서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한 강의라고 생각하시고 반드시 문자어휘 파트를 섭렵을 하셔야만 독해, 청해, 문법을 잘 하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문제를 보시면 복장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복장은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1번으로 복으로 읽는 한자는 예외 없이 전부 다 후크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복자가 들어가는 단어를 많이 접하실 겁니다. 이 복자는 전부 다 뭐라고? 예외 없이 후크로 읽어준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복장할 때 이 장자가 있는데 이 장자는 의상이라고 할 때는 이쇼라고 이쇼. 그래서 이 장자는 의상이라고 할 때는 이 쇼로 읽어주지만 이 의상을 제외하고는 이 장자는 전부 다 소로 읽어준다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N1, N2에 갔을 때 장식, 소쇼구 이런 단어도 공부할 것인데 단어가 놓을 때마다 암기를 하시지 마시고 의상이라고 할 때만 이 쇼를 읽어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소. 그래서 복장 후쿠소라고 읽어준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여러분들과 한자 공부를 할 때 어떤 한자의 예외 읽기가 있을 때 그 예외 읽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짚어드릴 겁니다. 그러한 예외적인 것을 많이 암기를 해두시면 여러분들이 N3 위에 나중에 N2, N1까지 올라갔을 때 더 많은, 더 쉽게 어휘를 외울 수가 있고 접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라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를 보시면 존중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존중은 정답이 2번이 되겠는데 자, 여기서 무거울 중자, 이 무거울 중자는 음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으로 읽는 케이스와 그 다음에 초로 읽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아까 1번 문제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복이란 글자는 주후쿠로 읽으면 되겠죠. 왜? 아까 1번 문제에서 복구로 읽는 한자는 전부 다 예외 없이 후쿠라고 했기 때문에 중복은 지우후쿠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무거울 중자와 주하고 초 두 가지가 있는데 언제 초로 읽어주느냐? 초로 읽어주는 어휘는 N1까지 포함을 하면 5개의 명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N3에서는 여러분들이 3가지만 알아두면 됩니다. 무엇이냐? 귀신존, 귀신존이라는 글자만 알아두시면 되는 것이다. 자, 무슨 말이냐면 귀중, 그 다음에 신중, 그 다음에 존은 존중. 이 귀신존 할 때만 초를 읽어준다. 그럼 귀중은 뭐냐? 요 귀중은 기초를 귀중이라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신중은 물론 신중은 신초가 되겠죠. 신초를 신중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존중은 교재에 나와 있는 게 손초를 읽을 수가 있다. 그래서 무거울 중자는 읽기가 지우와 초 두 가지가 있는데 초를 읽는 케이스는 3가지뿐이다. 그 3가지가 귀신존이다. 귀중, 기초, 신중, 신초, 존중은 손초라고 읽는다는 거. 아시겠죠?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귀중, 기초, 신중, 신초, 존중, 손초. 다 같이 시작. 기초, 신초, 손초. 잘하셨습니다. 이 3가지만 무거울 중자를 초라고 읽어준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3번에 숙제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숙제는 19다이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숙자는 N3에서 출제가 되는 것은 숙제 외에는 쓰임이 없다. 그런데 숙제할 때 이 제자는 숙제 외에도 과제라는 과제. 그 과제를 카다이라고 표현합니다. 카다이.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파트 2에서도 공부를 하겠지만 이 과자와 말씀원자가 없는 과자가 있습니다. 말씀원자가 없는 과자, 이 두 글자를 구분하는 문제가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될 수가 있는데 말씀원자가 들어가는 것은 공부와 관련돼 있다. 예를 들어서 과제, 과목, 그 다음에 석사 과정. 그런데 말씀원자가 없는 이 과자는 끝이다. 그래서 결과, 그러면 인과관계 할 때 과. 그래서 마지막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 말씀원자가 없는 과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말씀원자가 있는 것이 공부와 관련된 어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4번 문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통을 주스라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두통이 주스라고 나와 있는데 두통할 때 이 머리 두자를 즈라고 읽는 케이스도 있고 그 다음에 토라고 읽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두통할 때 이 두자를 즈라고 읽어주는 케이스는 N3에서 두통, 주스, 그 다음에 두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두뇌를 주노라 읽어줍니다. 그래서 N3 수준에서 이 머리 두자를 주라고 읽어주는 케이스는 두통의 주스, 그 다음에 두뇌의 주노, 이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외에 머리 두자는 토우로 읽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주로 읽어주는 케이스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N3 수준에서는 두통과 두뇌. 자, 두통은 주스, 그 다음에 두뇌는 주노라고 읽어준다는 요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머리 숫자. 물론 우리가 뜻을 읽었을 때 아타마라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5번에 보시면 마치카도, 거리의 모퉁이, 길의 모퉁이를 마치카도라고 해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카도라고 할 때 요 각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각자를 음으로 읽었을 때 물론 이 카도 이거를 단독으로 읽으면 카도는 또 모퉁이, 마치카도 그냥 길 모퉁이 이런 뜻이 되겠는데 이 각자를 음으로 읽었을 때 이 각자를 카쿠 내지 각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카쿠를 했을 때 우리가 각도, 카쿠도 이런 글자가 있는데 이 각자를 각구로 읽어주는 케이스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글자가 있느냐? 방자에다가 각자를 붙이면 호우각구입니다. 호우각구. 이제 호우각구 하나뿐인데 이 호우각구의 의미는 방위란 방위. 그런데 한자를
한국말로 읽었을 때 방각이 되겠죠. 저 방각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이 없는 말이다. 그래서 호우 같고 음독도 예외일기, 카에 니고리, 땡땡 타금이 되고 의미도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우 같고라는 단어는 우리가 파트 3 공란묘기에서도 자주 출제가 되는 어휘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호우 같고라는 어휘를 암기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6번 문제를 보시면 무엇을 빼앗다 한자가 탈자입니다. 탈취하다 할 때 탈자인데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아셔야 되는 게 딱 걸려서 본교재의 특징은 문자의 파트에서 6번 문제는 전부 다 동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6번 문제뿐만 아니라 7번 문제를 보시도 동사가 되어 있죠. 저 딱 걸려서의 파트 1에 6번과 7번 문제는 전부 다 동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동사를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OT에서 충분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OT를 보시면 우리가 동사 파트, 각각의 품사 파트를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충분히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드시 참고를 하시고, 물론 여러분들이 급한 마음에 본 강의부터 먼저 들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 OT 파트를 잘 듣지 않으시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방향성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숨이 빼앗다가 우바우에서 수동태 우바와레루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명사 파트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지만은 동사 파트는 그거 접근하는 방법이 없죠. 여러분들이 동사는 힘이 들지만 인위적으로 암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기 2번에 있는 단어도 아셔야 되는데 야토우 한자가 고용하다 할 때 고자를 씁니다. 고용하다 할 때 고자를 써서 그래서 야토우는 고용하다를 야토우라고 읽어준다는 것을 야토와레로 하면 고용되어지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카노조와 피아노 대 쇼팽노 켜고 연주하다라고 해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식구는 현악기를 연주하다는 개념으로서 우리 현악기, 줄이 있는 거, 피아노 줄이 있죠. 기타 오 히쿠, 기타를 치다라고 해서 3번 히쿠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물론 동음 이어이어로서 히쿠, 잡아당기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보기 1번 나쿠가 나왔습니다. 나쿠는 많이 알려진 것처럼 울다를 나쿠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보기 4번 누쿠는 무엇을 빼다를 누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보기 2번에 우리 여러분들이 카쿠 같은 경우 쓰다라고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쿠로 끊는 나쿠, 히쿠, 누쿠 이 세 가지 동사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야 할 N3 어휘가 아니고 N3에서 깔고 가는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동사다. 여러분들이 그냥 의무감을 가지고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를 보시면, 자, 이 8번 문제는 본교재에 나와 있는 8번은 형용사 내지 형용동사, 즉 형용사 계열로 전부 다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정답은 거꾸로 사카사마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이 한자가 역자입니다. 역전하다 할 때 역자인데 이 역자를 단독으로 읽으면 보기 1번에 있는 것처럼 갸꾸니 시대고다사이 하면 거꾸로 해달라라는 표현이 되겠죠. 물론 우리가 역전 같은 경우에도 갸꾸땐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형용동사로서 거꾸로라는 개념이 되면 사마가 올 때는 사마가 되기 때문에 읽기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좀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거꾸로 하면 물론 사마니 갸꾸니 둘 다 될 수가 있지만 이 역이라는 한자에 사마가 붙었을 때는 어떻게 사마라고 읽어주고 단독으로 읽으면 갸꾸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파트 2가 되겠습니다. 자, 파트 2에서는 한자 찾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자, 일반적으로 JLPT 강의를 듣는 인강을 통해서든 현장 강의를 통해서든 JLPT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보통 선생님들이 문자어휘 파트와 문법, 문자어휘, 문법, 독해청의 4과목 중에서 문자어휘 파트와 문법 강의를 굉장히 시간을 많이 투자하시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되는 게
문자 어휘와 문법을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 선생님이 강의를 많이 하시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시험의 당락은 청해와 독해다. 자, 그럼 왜 이장우 선생님은 N3에서 문자 어휘 파트를 16강이나 강의를 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제가 오프라인 강의, 즉 현장 강의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학생 여러분들 중에서 N3 학습자는 기본적으로 한자 능력이 부족해요. 일단 제가 여러분들에게 독해와 청해에 대해서도 아주 상세한 강의를 하겠지만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 중에 하나가 N3에서 다루고 있는 한자와 어휘, 단어의 의미를 모른다는 것은 전혀 독해와 문법 청해를 하려고 할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6개의 문자 어휘 파트의 강의를 두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그만큼 한자와 어휘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그러한 것이 바탕이 되지 않았을 때 다른 파트를 점령할 수가 없다, 정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16개의 강의를 한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인강이라는 것은 강사의, 선생님의 일방적인 전달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과 저와는 소통을 해야 됩니다. 이 소통을 해야 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몰랐을 때는 과감하게 게시판에 질문을 올리시고 좀 더 필요한 파트가 있으면 더 많은 문제를 요구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강의 자료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강의 자료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모의고사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모의고사 문제도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물론 제가 끊임없이 업데이트를 하고 업그레이드를 하겠습니다만 그 업데이트한 내용을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양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 프린트 아웃을 해야 되는데 프린트 아웃 할 때 양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회사나 친구 집에서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잉크 프린트를 위해서라도 좋다라고 하는 거. 한 번씩 또 많은 양, 한번 40페이지를 올렸을 때 어디서? 친구나 회사에서 프린트 아웃을 하자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라요. 자, 그럼 9번 문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9번 문제를 보시면 안전이란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자, 안전이란 단어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기 1번의 안자와 보기 2번의 안자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일단은 보기 3, 4번에 나와 있는 원래 보기 4번의 안자도 이 안자가 나와야 되죠. 보기 3번과 보기 4번에 나와 있는 이 전자는 센으로서 뚜껑이란 뜻입니다. 뚜껑이란 뜻인데 N3 수준에서는 3번과 4번의 오른쪽에 있는 이 전자는 알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이 전자는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안전은 2번이 된다. 그럼 보기 1번의 이 안자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아야 될 것인가? 일단 두 단어. 첫 번째는 안내를 하다 할 때 안나이와 조금 어려운 단어가 되겠습니다. 생각했던 대로다 할 때 안노조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조금 아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생각했던 대로다를 안노조다라고 표현하는데 구시험 3급에서 2급과 3급, 1급 어휘라고 해서 일본어 능력평가위원회에서 정해진 출제 기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뀐 시험 N1, N2, N3에서는 출제 기준이라는 게 없습니다. 어떠한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될 것인가? 각각의 파트의 문제 개수에 대한 기준은 있지만 어휘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N3, N2, N1을 접근할 것인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위로하다, 나구사메루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N3 학습자, 본 강의를 듣는 학습자 중에서 나구사메루 처음 들어봤는데 하는 학습자 보통 90% 이상일 겁니다. 자, 그러면 옛날에는 나구사메루라는 동사가 N1이다, N2다 딱 정해지가 있었습니다. 1급이든 2급이든. 그런데 지금 정해지지 않았죠. 그럼 어떻게 그것을 나눌 것인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바뀐 시험은 커뮤니케이션 능력 시험. 즉, 얼마만큼의 많은 어휘가 일본에서 이 어휘는 일본에서 얼마만큼 많이 사용되는가? 사용되는 빈도수에 따라서 N3, N2, N1이 나눌 수가 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럼 N1이라고 하는 것은 빈도수가 적기 때문에
그 어휘가 중요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지만 빈도수가 적지만은 우리가 높은 수준의 문장력, 회화력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어휘다. 안 쓰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모조다 생각했던 대로다 구시험 같으면 이게 2급 수준의 어휘였지만 지금 뭐 N3 수준에서 충분히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초창기 때 시험이 바뀌었을 때 선생님이 어떤 잘못을 범했냐고 하면 이것은 N3가 아니다. 왜? 옛날 시험 기준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N3 학습자가 조금 힘들 수가 있지만 어떻게? 어휘에 대해서는 굳이 N1, N2, N3를 나누시지 마시고 어느 정도의 어휘력을 올려야 된다. 그럼 선생님 너무 어휘력에 치중을 하다 보면 독해청에 무리가 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단언컨대 N3 수준의 독해청에는 N1, N2보다 더 월등히 문제 풀기 수월합니다. 나중에 제가 혹시 여러분들 중에 본 강의 외에 독해 파트의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독해 파트에 왔을 때 야, 문자어휘 파트를 듣고 나서 독해 파트를 풀어보았더만 문제가 이렇게 쉬울 수가 없겠구나라고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강의에 대해서 자꾸 옛날 3급 시험에 대한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옛날 3급 시험은 정말 3급 수준에 많던 어휘 수준이 굉장히 낮았다. 그런데 지금은 뭐 흔히 사용되는 어휘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하실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본 강의가 16개의 강의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더 줄일 수도 있겠지만 더 줄이기에는 여러분들이 어휘 능력을 극대화시키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자, 10번 문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라이게츠카라 에이교 직관과 카와리마스. 다음 달부터 영업시간이 바뀝니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영업. 일단 보기 1번에 봤을 때 보기 1번 영자는 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죠. 영화. 영화란 단어로 우리가 알고 있다. 그 영화를 A가라고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보기 2번은 뭐 우리가 영어 A고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쓰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 보기 3번에 있는 영자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지만 보기 3번에 있는 영자는 영원, 영원하다 할 때 사용하는 글자. 영원은 뭐 AN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1, 2, 3, 4의 왼쪽에 있는 한자가 전부 다 한글로 0이라는 뜻이 되겠고 음동 역시 전부 다 A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정답은 영업은 답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1, 2, 3, 4 왼쪽에는 영자가 조금 한 단어 전부 다 0으로 읽기 때문에 음독을 알아도 좀 헷갈릴 수가 있겠지만은 각각의 단어의 대표적인 어휘를 써놓았기 때문에 이 어휘를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를 보시면 후유야스민이 온생에 이쿠츠모리 데스. 자, 온천. 일단 1번이 정답이 되죠. 1번이 정답. 온천. 자, 그러면 보기 2번과 보기 4번의 한자는 온자가 아니라 난자. 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자인데 이 난자는 물론 온난으로 읽었으면 온단이 되겠죠. 온단. 그 온단나天気, 온난한 날씨, 온단나 뭐 기코, 온난한 기후라는 글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난자는 남방, 그렇죠. 남방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남방을 단보라고, 단보.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보기 3번에 있는 선자와 보기 4번에 있는 선자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선으로서 직선, 척구선, 수평선, 세이센, 지평선, 치헤이센 할 때 선자인데 온천할 때 천자는 왼쪽에 실사가 없다. 우리 실사라는 한자, 이 한자를 실사라고 합니다. 그 3번과 4번에 있는 오른쪽은 실사변이 있는데 이 실사변이 있으면 어떻게? 선이다. 직선, 곡선, 지평선, 수평선 할 때 선으로서 읽기가 센이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나중에 우리 직선 할 때 직자, 이 직자를 쓰면 직선을 뭐 촉구센으로 읽었습니다. 촉구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12번 문제를 보시면 카카쿠,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씩 가보겠습니다. 일단 보기 1, 2, 3, 4에 있는 왼쪽에 있는 가자는 다 똑같습니다. 자, 1번에 있는 한자는 액자입니다. 액. 자, 이 액자는 언제 써먹을 수 있냐면 금액. 금액이라고 할 때 사용하는 글자가 되겠는데 금액은 킨
각구, 즉 카에 땡땡 니고리가 있다. 즉 금액이라고 할 때 킹각구 할 때 사용하는 글자라는 걸 알아두시기 바라요. 정답은 4번이 되겠는데 4번에 있는 격자. 근데 이 격자는 우리가 성격이라고 할 때 성격을 뭐라고 합니까? 세이카쿠라고 하죠. 세이카쿠라고 할 때도 사용하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격할 때 격자와 각이 갈 때 격자, 카카쿠, 세이카쿠. 왜? 성의 격, 어떤 물건의 가치의 격이기 때문에 같은 격자를 사용한다고 하는 거. 그 보기 1번의 오른쪽 글자는 액자고 2번의 오른쪽 글자는 뭐 요 역시 각자죠. 각. 요거는 뭐 각자, 각구, 각나라 할 때 사용하는 글자로서 읽기는 음독이 카쿠가 되겠습니다. 자, 보기 3번 한자. 우리 영화할 때 했는데 이 한자는 한국말로 화도 되고 획 읽기가 두 가지다. 화로 읽었을 때는 가. 그 우리 대표적인 단어가 뭐 영화 A 가라고 했습니다. 획으로 읽었을 때는 카쿠. 대표적인 단어가 계획 K 카쿠가 되겠습니다. K 카쿠. 여러분들이 제가 유사 한자라든가 각각의 보기에 나와 있는 한자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뭐라고? 여러분들이 N3에서 기본적인 어휘 능력이 있어야만 나머지 파트의 문제도 쉽게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자, 각각의 보기에 나와 있는 정답이 되지 않는 오답 한자까지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다고 하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13번 문제, 스테키 멋지다. 역시 보기 1, 2, 3, 4에 보시면 멋지다 할 때 왼쪽 글자는 다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한 글자씩 가보겠습니다. 자, 보기 1번 글자를 보면 손숫자가 있죠. 이 손숫자가 부수가 되면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적자는 손과 관련된 글자다. 그 손과 관련된 글자는 뭐? 손으로 지적하다 할 때 그 손가락 지자를 써서 지적을 시테키라고 해요. 시테키. 아시겠죠? 물론 이 글자가 여러분 나중에 N2, N1까지 가면 적발도 손과 관련, 손으로 지적을 해서 적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테키야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기 3번에 보시면 삼수변이 들어가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과 관련되어 있는 물방울을 세이테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물방울이 세이테키, 삼수변이 들어가는 글자인데 N2 수준의 어휘입니다. 여러분들이 N3 학습자들은 삼수변이 들어가는 이 적자는 굳이 암기할 필요가 없다. 그럼 1번에 들어가는 글자가 뭐라고? 손이 있기 때문에 손과 관련되어 있는 시테키 1번은 시테키가 사용되는 글자다. 그 다음에 보기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기 4번의 이 적자는 적군, 나쁜 놈, 나쁜 사람의 뉘앙스를 갖고 있는 것이 이 적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스테키라고 할 때 나쁜 사람의 뉘앙스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테키라는 단어의 한자 찾기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틀리는 이유가 왜 이 적자가 나쁜 사람의 뉘앙스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스테키라는 단어가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물론 한자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이 적자가 나쁜 사람이고 이 글자는 소자로서 아무것도 없다. 즉 전쟁을 했는데 적군이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고 항복을 했기 때문에 야 멋진 장면이다. 그래서 스테키라는 한자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외에 적자는 2번을 써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적당하다 할 때 테키토. 그다음에 적절하다, 적절하다는 단어도 테키세츠. 그래서 한 번 더 복습을 하자면 보기 1번은 손과 관련된 글자이기 때문에 지적. 그 다음에 보기 3번은 삼수변이 있지만은 세이테키는 N2 어휘. 그 다음에 보기 4번은 적군, 나쁜 사람의 뉘앙스지만 스테키, 멋지다는 뉘앙스 쓴다. 그 다음에 보기 2번은 뭐 그 외에 적당 테키토, 적절 테키세츠라고 할 때 사용하는 한자다라고 하면 한자의 구분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4번에 역시 이 본교재는 우리가 13번 문제를 봤을 때 뭐가 나와 있었습니까? 형용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즉 본교재는 13번은 파트 2에서 13번 문제는 전부 다 형용사 계열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4번은 전부 다 동사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무스코와 쿄쇼쿠, 교직의 츠쿠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츠쿠는 뭐? 도착하다는 동사만 알고 있습니다. 도착하다를 츠쿠. 그런데 츠쿠가 취직하다, 취업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한자가 취직할 때 취자가 되겠습니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동사는 어떻게 외울 수밖에 없다.
보기 1번 한자에다가 메루를 붙이면 근무하다, 스토메루가 되겠습니다. 자, 보기 2번은 찰취, 그래서 캐루, 공을 차다는 뜻이 되겠는데 2번 한자는 뭐 N3OP가 아니다. 그다음에 보기 4번 역시 어떤 일을 맡다라는 동사로서 사용되지만 역시 N3에서 사용되는 동사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N3에서 스토메루, 근무하다와 그다음에 취업하다, 스쿠 3번 이 두 동사만 정확하게 암기를 하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들과 우리가 첫 번째 강의, 첫 강의가 되겠죠. 문자의 파트에서 파트 1, 파트 1에 대해서 첫 번째 강의를, 파트 1과 파트 2에서 첫 번째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전혀 이 파트를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 개념을 모르고 접근을 하면 모든 어휘를 외워야 되는 상황이 생기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각각의 한자를 봤을 때 음독이 두 개인 한자를 구분하는 방법, 유사 한자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대한 공부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차분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한자 능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시고 어휘 능력이 점퍼가 되기 때문에 N3에서 여러분들이 한자와 어휘에 대해서 그렇게 큰 두려움을 갖지 않더라도 고득점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N3, JLPT N3 보장반 문자어휘 파트의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